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TV 김현영 교수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또 관련해서 폐기물 관련법인데요. 폐기물 관련법 중에서 사업장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대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최근에 일단은 사업장 이제 생활계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상담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뭐 고물상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집 운반을 하게 되면은 어떤 요건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지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법률 제28조 6항과 관련을 해서 폐기물 관련법, 이제 법의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게 되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 능력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고 이제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기준은 생활 폐기물 또 이제 뭐 사업장 생활 폐기물 이제 수집 운반업의 경우에 이제 어떠한 장비 요건이 갖춰야 되는지를 좀 볼게요. 일단은 장비는 밀폐형 압축 압착 차량 한 대가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2대입니다. 그 밖에는 한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된 요 규정 나목에는 보면은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이 한 대 이상이 되고요. 적재 능력은 합계 4.5톤 이상입니다. 다만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적재 능력은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활 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밀폐형 압축 차량, 뭐 진계차라고 하죠. 이거 한 대와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차량 한 대 이상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적재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계가 4.5톤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에는 여기에 압축 차량 한 대를 더 갖춰야 되므로 총 차량은 3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거의 뭐 대부분 이제 상담 주시는 분들 보면 뭐 징계차가 뭐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사업장 이제 생활계 중에서도 특정 폐기물만 이제 뭐 나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이런 경우에도 차량을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제가 한번 좀 봐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봤던 이게 제28조 6항 제28조 제6항과 관련해서 우리 법 보면은 이제 폐기물 처리업 시설 기준 및 장비 능력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8호를 보면 장비 요건 중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권자가 다음 항목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수집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기물 및 운반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용 차량의 수량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집 운반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중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나목에는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 압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목에는 생활형 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폐목재류,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는 것만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에 따라서 대형 폐기물만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 압착 차량을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나 그 뭐 이런 경우에도 차량의 총 대수는 이제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대체는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장 배출 시설계가 그 뭐 차량이 뭐 더 적어서 뭐 그걸로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생활계와 이제 배출계는 각 허가를 받는 사람들만이 이제 운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조금 착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출계 시설계에는 명확히 배출계만 운반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출 해당 시설에 이제 배출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법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생활계는 생활계, 배출계는 배출계. 그래서 허가 받은 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장 뭐 예를 들면 생활계 받았기 때문에 뭐 배출계도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배출계든 생활계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법에 다 있습니다. 법을 잘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어려우면은 저희 같이 법률 전문 행정사들한테 문의하면은 여러 가지 법률 규정이라는 걸 다 검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를 허가를 하기 위해서 뭐니 중요한 부분은 사업 계획을 얼마나 잘 타당성 있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소스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섭외된 업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아무 백그라운드나 뭐 연결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해달라고 하시면 어려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업체가 섭외가 돼서 이쪽 업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생활계 폐기물이든 배출계 폐기물을 수반 운반을 해서 중간 처리업이든 종합 처리업이든 해서 나눌 수 있는 뭔가 커넥션이 다 되어 있다. 계약 관계가 미리 되어 있고 이쪽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스를 주셔야지만 저희도 타당성 있는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가지 뭐 이론적인 부분들을 뭐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했지만은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법 검토하면서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나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셔야지만 그에 맞게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잘 써서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이해시키고 어필시킬 수 있는 겁니다. 딱 들고 가서 담당자한테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도 차후에 그런 부분도 듣고 나중에 좀 정확하게 잘 검토를 해서 저희 행정사한테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행정사들 보통 이제 인허가할 때 뭐 대리인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해서 공문에 어떤 긍정적인 내용을 올 수 있도록 그걸 받아서 나머지 허가 절차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이제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인력, 사무소를 갖춰서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추후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